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직 갖지 못한 그거에 대한 구매 욕구가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구매 욕구를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하지 마시고 너무 섣불리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송예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소재로 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 우리 현실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주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편향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주가가 3,100선에서 이제 붕괴가 좀 됐다라고 하던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에게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요. 저 자신도 이제 많이 우려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 등이 굉장히 급상승해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조급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이러한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이제 재산이 좀 많지 않은, 이제 부유하지 않으신 이제 소시민 분들이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이제 중상위층 이상의 그런 분들도 또한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제 이런 심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갖고 계신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뭐 다른 상가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그런 거래처 사모님도 계셨고, 오늘은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계신 돈을 갖고 이제 현금을 조달을 해서 저쪽에 있는, 저 양주 쪽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좀 분양을 받아서 뭐 이렇게 임대 수익을 좀 발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상황을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하시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을 많이 직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조급하구나, 굉장히 서두르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저 금방 내년이면 50줄인데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저희 인생의 빗대어 봤을 때 그분들은 저보다 이제 연배도 더 높으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이 낮으신 분들도 이제 뭐 이런 조급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그 이제 세무사님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었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또한 조급한데 이제 같이 조급함을 느끼면서, 하지만 이때 누군가가 좀 잡아주고 이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봅니다. 저희 인생을 빗대어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조급함을 느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급함을 느끼면서 여기에 편승해서 같이 묻어가시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그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분명 생길 수도 있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보다는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떠한 상황에 조급함을 갖고 성급히 다가서다 보면은 우리 판단력은 이제 굉장히 흐려지기 마련이고요. 그런 이제 흐려진 판단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뭐 출생을 했고, 거기서 30년 이상을 제가 제주도에서 살다가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이 육지로 나와가지고 지금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제주도에서 여기 이제 경기도 부천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거주한 그 정착지가 거긴데요. 부천에서 저는 이제 전용 한 15평짜리 빌라에 이제 그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게 된 물건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빌라는 어떤 빌라였냐면요, 그 빌라의 담보 설정액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금방 한 내일 모레 이제 넘어갈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면 신용대출로 3천만 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용대출 3천만 원 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900만 원인가 이제 그 돈을 갖고 내일 모레 넘어갈 그 위험한 물건에 저희는 당장 거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빌라로 저랑 이제 가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라에서 한 6개월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빌라는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고요. 그 빌라에 이제 그 물건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공포에 질려서 저희는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진짜 마지막 잡은 끈이 그 이제 저희가 육지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끈이 그 빌라에서 거주하는 그것이었는데 그 빌라가 그런 마지막 수단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참 제가 조급함을 느끼면서 이제 했던 그 행동이 잘된 행동인가 잘못된 행동인가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의 선택 상황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빌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액 임차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그렇게 후회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빌라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빌라가 이제 49%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70% 이상의 가격을 주고 저는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발생을 해서 이제 그 빌라에 1,900만 원을 주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 빌라인데요. 그때 소액 임차 보증금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 손실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하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실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어떤 상황을 이제 직면을 했을 때 조급함을 느끼면서 빠르게 이제 섣불리 이제 접근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분명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손실이 발생한 그 상황은 제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저를 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섣불리 가지 말자. 한 걸음 천천히 뒤로 물러서더라도 관망을 하고, 어떤 상황을 관망을 하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더 구해보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족의 얘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제 조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을, 그 상황 말고는 더 이상의 어떤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있는 그 상황만을 봤을 때 그 상황을 필히 조급하게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 상황을 좀 더 관망을 하시고요. 이 상황 다음에 펼쳐질 그런 시나리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득이 되는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섣불리 판단을 해서 이제 접근했던 그 문제 중에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시절에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을 끝낸 그 시점 이후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조급했었습니다. 솔직히. 나이는 30이 넘어서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30대 중반이 넘어서 40주를 가까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저 자신은 나이를 자꾸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봐야 될 그런 가족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어떤 고지에 제가 경제적 부에 제가 좀 더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려면 저는 이제 어떤 그런 투자를 했어야 됐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는 한 번에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후회할 만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황을 제가 이제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쪽은 이제 제가 그 경매로 받았던 그 빌라도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서 해서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빌라에 살면서 이제 다른 쪽에 이제 빌라를 하나 더 구매를 합니다. 굉장히 좀 노후된 빌라였는데요. 그 4층짜리 4층입니다. 대지 면적이 좀 넓어서 이제 취득을 했는데 지금도 그 시세가 안 올라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취득한 빌라는 그래가지고 그 빌라를 취득을 하고 그때 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투기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거래 허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로 저희가 이사를 다
가서 살면서 이제 거기서 한 2년 못 살았는데요. 원래는 그 거주 기간이 몇 년, 한 2년인가 3년인가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뉴타운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갔던 그 상황인데요. 그 두 번째 저희가 취직을 했던 그 빌라는 정말 지금도 그 가격이 안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10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 더 주저하고, 이제 중간에 그 말리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좀 더 더디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와서 저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분 이제 사시는데도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10 몇 년, 12년, 뭐 13년이 이제 지난 그 시간, 이 시점에서 와서 제가 서 있어 보니까, 아, 내가 그때 투자를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책찍질을 저한테 가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는 정말 캘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캡니다. 많이 캘 만큼 캐고 정말 아, 그 선에서 내가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떠한 후회는 안 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전망이 어떠한 것을 전부 제가 그런 뉴스라든가 그런 이제 정보 그리고 뭐 이제 관계 기관에서 내놓은 그런 소식을 통해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가 그렇게 따라서 이제 합리적으로 항상 판단하고 항상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건 이후에는 제가 굉장히 잘 하려고 정말 신중하려고 너무 조급히 빨리 가지 않고 더디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 인생에서 그 5점을 남겼는데 정말 잘못한 투자의 5점입니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이런 아픔을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이런 사건이지만 이렇게 두 번째 제가 이제 취득했던 그 빌라가 뉴타운 지역의 빌라였지만 뉴타운 지역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고가의 높은 가격에 취득을 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했던 이 빌라 사건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한 몇 년 내에 한 1, 2년 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옛날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10억을 가고 있고요. 옛날 10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뭐 20억 했던 게 40억. 서울 쪽에 솔직히 강남 쪽이라든가 압구정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일산에도 지금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 킨텍스라든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쪽이라든가 뭐 굉장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저 요즘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올라버린 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 가격에 굉장히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지금 우리 아래 자녀 세대라든가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지금 30대, 20대 그 청년 세대가 진입하기에는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 가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물가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제적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가격이 올라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의 주택뿐만이 아니고 뭐 상가라든가 근린상가라든가 건물, 빌딩 그 다음에 뭐 주택 모든 게 다 지금 올라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뭐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올라버린 가격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저는 이 구매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잘 두신 분은 그런 금수저 분들은 이제 굉장히 뭐 영인이치라 그러던가요? 뭐 아버님 잘도 가지고 부모님 잘도 가지고 뭐 수입차도 몇 대씩 굴리고 해외 여행을 몇 번씩 갔다라고 최근 제가 저희 그 소식을 좀 들은 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야 정말 만에 하나 진짜 억만분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그런 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인생을 책임을 지고 두 다리를 땅에 짚고 본인이 알뜰 살뜰 모아가지고 본인이 거주할 주택도 마련을 해야 되고 노후에 이제 어떠한 그 노후 수단으로서 이제 뭐 다른 제2의 직업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운영 소득이 좀 근로소득 외에 뭐 어떤 임대소득이라든가 그런 소득이 기타 소득 같은 게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지금 현재 우리 3040이라든가 2030 세대들이 이러한 이제 상황에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주택을 구매하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상황의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아합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 이렇게 부동산 많이 오르고 지금 주택가격이 저렇게 오르고 이런 게 정말 저는 솔직히 저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저도 물론 부동산도 좀 있긴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저는 기분 이제 어느 한쪽 면은 기분이 좀 괜찮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마냥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재산세 어떻게 해야 되지? 종합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면 이게 버블이 꼈을 때, 이게 버블이 꺼졌을 때 우리는 그때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우리 상황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무진장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직 갖지 못한 그거에 대한 구매 욕구가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구매 욕구를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하지 마시고 너무 섣불리 가지 마세요. 좀 멈춰 서세요. 멈춰 서시고 이 자리에서 좀 그 상황을 보십시오. 보시고 좀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옆에 계신 주위분들 전문가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의 얘기도 한 번쯤은 경청을 하면서 여러분이 내린 그 판단에 오류가 없었는지 또 정정할 사항이 없었는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후에 살고 20년 후에 살고 그 시점에 갔을 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들려드리면서 뭐 저희 인생 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이러한 것은 좀 망설이시고 좀 주저하시고 좀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좀 더디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후회를 너무 뼈저리게 해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이제 스트레스로 와닿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더디 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인생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을 때 그때 가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때 내가 더디 갔던 게 내 인생을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봤던 그런 작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분보다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물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너무 섣불리 결정해서 성급해서 조급해서 빨리 갔던 그 발자국 따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와서 봤으니 내가 후회하는 이 모습을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는 조급히 가는 그런 성급함을 잠깐 접어두고 잠깐 멈춰 서가지고 여러분 현 시점에서 시야에서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한 번쯤은 돌아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